오늘 이야기는 부산에 사시는 20대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보자분 앞으로는 정말 조심하시고요.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잘 알아보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제보자분께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5년) 전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여고생 시절에 인기가 꽤 있었습니다. 사귀자고 하던 남자들이 주변에 많았으니까요. 그런 일을 겪기 전에는 잘난 맛에 살고 있었고 자존감도 무척 높은 상태였답니다. 그날은 중간고사 마지막 날이라 일찍 하교를 했습니다. 친구들과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버스 정류장 쪽으로 가고 저는 지하철을 타고 가야 돼서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지하철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다가와서 말을 걸더군요. 학생, 몇 살이야? 연예기획사 쪽인데 혹시 생각 있어? 집 가서 생각해보고 연락 줘. 그렇게 그 남자가 준 명함을 받고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명함에 적힌 회사명을 검색했죠. 홈페이지가 하나 나왔는데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연예인들 프로필이 있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관심받는 직업을 하고 싶었고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해서 고민이 되더군요. 부모님께는 비밀로 하고서는 명함에 나와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모님께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반대하실 게 뻔했거든요. 네, 연예기획사입니다. 네, 지하철에서 명함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기획사 담당자와 통화를 마치고 다음 주 주말 미팅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약속 날이 되었고 기획사 사무실로 출발했죠. 사무실은 해운대 부근에 있었는데 8층 건물에 외관도 깨끗하고 실내도 엄청 좋아 보였습니다. 기획사 사무실은 7층과 8층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대표님이 계신 곳은 7층이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서 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지하철에서 본 남자분이 마중 나와 계셨고 알고 봤더니 그분은 기획사 사무실 매니저라고 했습니다. 매니저를 따라 회의실로 보이는 방으로 들어갔었죠. 그 방 안에는 기획사 대표님이 앉아 계셨고 그때 대표라는 분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이름부터 학교, 그리고 키와 몸무게, 갖가지 정보를 물어보고 뭘 잘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성의껏 대답을 했고 미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갈 때쯤 이상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17살이면 남자 경험은 아직 없겠네. 순간 당황스러웠고 이런 것까지 물어보나? 생각이 돼서 그런 건 왜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데뷔하고 나서 과거일로 문제가 생길까봐 보호 차원에서 물어본다고 말씀하셨어요. 듣다 보니 맞는 말인 것 같아서 솔직하게 경험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대표님이 계약서를 주시며 사인을 하라고 하시더군요. 별 내용은 아니고 다른 기획사가 연락 올 수도 있으니까 방지 차원이라면서요. 계약서에 사인하고 미팅을 마무리한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기획사 대표님은 조만간 연락할 테니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셨죠.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처음 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스팸인 것 같아서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 혹시 기획사 전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받게 되었습니다.
생각대로 기획사 전화였고 오늘 저녁 8시에 중요한 미팅이 있으니 꼭 나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자리니까 이쁘게 하고 와야 된다며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7시 30분까지 집 근처로 차를 보낼 테니까 그 차를 타고 오면 된다고 했죠. 부모님께는 친구 집에서 조별과제 해야 된다며 거짓말을 둘러댔고 가방 안에 짧은 원피스와 화장품을 넣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 앞 공용 화장실로 가서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나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17살이 마냥 어린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당시 철이 없었던 건지 판단력이 흐려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집 근처에서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는데 검은색 봉고차가 제 앞에 쓰더라고요. 그리고 창문을 열더니 매니저분이 타고 계셨어요. 그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좀 걱정이 돼서는 물어봤죠. 저 일찍 들어가야 하는데 오래 걸리나요? 오늘 중요한 자리고 데뷔할 수 있는 좋은 자리인데 시간이 문제냐면서 혼을 내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1시간 정도를 달려서 도착했고 차에서 내려 지하에 있는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분위기는 노래방처럼 보였는데 노래방은 또 아닌 것 같고 매니저에게 이끌려서 1번이라고 적힌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만났던 대표님과 다른 중년 남자분들이 앉아 계셨는데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여자애들이 술을 따라주며 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표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자 사장님들, 이번에 새로운 뉴페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를 포함해서 이 방에 있는 여자애들과 걸그룹을 만든다며 말하시더군요. 다른 중년 남자분들은 투자자 또는 방송업계에 일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때 방송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다던 남자분이 저에게 와서는 제 몸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수가 되는 과정이야 이게. 너가 잘해야 일찍 데뷔하는 거야. 소름 끼치게 싫었지만 그 자리에서 싫다고 뿌리치질 못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미래가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후 촬영 날짜가 잡혔다고 연락이 왔고 방송 출연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일반 방송이 아니라 인터넷 성인 방송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못하겠다고 그냥 그만두겠다고 이야기를 하니 예전 사무실에서 사인했던 계약서를 보여주며 말씀하셨어요. 계약서에 보이지도 않을 법한 글씨로 몇 가지 조항이 적혀 있었는데 데뷔 과정을 위해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따라야 되고 만약 거부할 시 계약 파기와 함께 위약금 5천만 원을 회사에 줘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날 부모님께 솔직하게 터놓았고 다음날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결국 수사 끝에 기획사 대표와 매니저는 구속되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저 말고도 20명이 더 되는 피해자들이 있었어요. 대출을 받아 대표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까지 하면서 일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대학생 언니들부터 결혼한 주부들도 있었다고 해요. 다들 불법적인 걸 알면서도 데뷔를 하려고 참고 참았던 거였겠죠. 알고 보니 회사 이름부터 홈페이지에 나왔던 연예인들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요즘은 더 치밀한 방법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니 다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